국민의당은 위기를 극복해갈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전당대회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천장배 국민의당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을 했는데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겠다라는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이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문제부터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께서는? 예, 전체적으로 매우 개혁적인 방안입니다. 또 많이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몇 가지 개혁에 후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는데 네,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계적 폐지라고 해서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공약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후퇴했고요. 뭐 이런 개별 사안을 보면은 후퇴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영세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관건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만은 17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네, 예, 돈이 없으면은 안 될 일인데요. 네, 이 재원 마련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바로 이 증세 논란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러면 증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의원님께서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만 네, 내부적으로 빈부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좀 조세 보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광주 전남에 여러 뭐 과제들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광주 전남의 문제들이 이 100대 국정과제에 잘 들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광주시 또 전남도가 지난 대선 때 그 채택을 요청했던 공약 사업에 대거 반영돼 있습니다.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환전 공제 설립한다든가,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네, 미래형 자동차 생산, 또 생산 기지도 하지만 이제 전장 부품 산업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 네, 또 호남 고속철의 2단계 사업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거, 이런 이제 우리 시도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들이 많이 있죠.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은 또 이 정치권에서 여야가 서로 협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늘 지금은 이제는 상생과 협치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동안의 양당 중심의 싸움판 정치, 승자 독식의 정치로는 이 헬조선에 빠져 있는 우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더구나 이제 국민의당은 야당이지만 국회 의석 구조로는 지난해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밀어주신 덕분에 네, 정확하게 우리가 리딩 파티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네, 아주 책임있게 나서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추경 예산이 심사되고 있고 어제는 정부 조직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국민의당이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했기 때문에 네, 성공한 것이고 국무총리라든가 뭐 부총리 이런 임명 동의안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찬성했기 때문에 네, 다 무난히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역할을
앞으로 저희로서는 더 책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의 앞으로 역할과 방향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당 내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미 씨 지금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 굉장히 예. 시끄러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건의 본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먼저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께 특히 우리 호남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네, 이건 저희가 아무리 반성하고 사과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것이고요. 지금 사건의 발단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이 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죠. 네, 그러니까 제보 조작 사건이 먼저 조사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선거 때 좀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져서 네, 상호 간의 고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진실 규명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제보 조작도 문제가 있지만 문준용 씨의 이 취업건도 그러면은 검찰 또는 뭐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제 그 의혹은 그런 제보 조작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네.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걸 부과하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미 대선 때 서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은 특검을 하자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뭐 당 내부에서 좀 서로 이견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는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도 특검 발의안에 당 네.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같이 발의했으니까 네. 다른 소리를 지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번에 특히 이제 추미애 여당 대표의 여러 발언도 있고 해서 네.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돼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저는 이제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은 뭐 아무리 크게 져도 네.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로 처벌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사 책임에 관해서는 뭔가 분위기에 밀려서 억울하게 처벌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방어 심리가 있었던 네.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께서도 그러면 이유미 씨의 단독 조작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 사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되죠. 네. 이유미 씨가 단독인지 누구하고 상의해서 했는지 하는 것은 검찰에서 밝힐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원 네. 재판까지 받아야 나올 일이지 네. 성급하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릴 필요는 없죠.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이 검찰 수사 저도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이유미 씨가 다른 당의 더 윗선이라고 보통 부르던데요. 하여튼 당에 더 책임이 있는 수뇌부에 가까운 분들하고 공모를 했다든가 네. 이렇다고 하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나서서 네. 제가 법관도 아닌데 네. 뭘 네. 단독 범위를 이렇게 규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 결국은 이 국민의당의 방향성과 이 리더십의 문제인데 그 전에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리더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